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관선 요즘 그 하절기에 벌써 장마가 온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기침을 하는 감기 환자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셨는지, 혹시 걸리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과문상철입니다. 온 6월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우리 송과 선생의 목소리가 감기가 걸린 것처럼 느끼십니다. 걸리지는 않았고요. 우리 문과 선생하고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좌파들이, 종북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선을 확인코자 중국을 다녀와서 방송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JBC 가방송은 20여 년이 넘게 국민의 혈세가 물시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왔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 이유는 다름 아닌 강주 5.18과 관련해서 엉터리 유공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선생님, 그렇습니다. 현재 강주 5.18 유공자로 인정돼서 보상금 및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90년 이후 7차 신청자까지 5,7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과 선생, 이게 말입니다. 도대체 그 유공자라는 잣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유공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마 지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혈세가 물쓰듯이 새고 있는데도 방치해둔 전직, 아까 이름을 거명한 대통령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 현재 정부가 그 보상 기준이 우리 유공자 보상이 아니고 정부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걸 찾아내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그 액수 대비 엄청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700명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문과와 송과에게 적어도 몇천억의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간첩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간첩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 어떤 항공기나 배, 잠수함 등 기타 사람이 아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행태에 대한 어떤 무기류라든지 이런 거는 보상금이 더 크지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보상금은 간첩 잡아 보상금 받는 거는 바라지 않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그 여러 건의 소송에서 제가 이기면 그 돈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되고, 오늘은 국민의 혈세가 20년 넘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방치했던 아까 제가 말하는 4대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밝힌 이유를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보통의 유공자라면 그 공적사항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공적사항이라면 모든 공개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군사 독재 한국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우리가 이래야 되구나. 이렇게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한번 유공자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공자라고 사전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거는 있죠. 그 일에 대해서 국가에 됐던 어떤 일에 대해서 공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을 유공자라 하고, 또 국가 유공자라 하면
국가에 공헌하거나 그렇죠. 그죠? 공로가 있어서 그 뜻이 희생되어 기르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책임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대우해주는 이런 것이 예. 국가 유공자인데 이걸 뭐 민주화 투쟁? 개뿔이나 우리도 8, 90년대 아스팔트에 누워서 민주화 투쟁했는데 왜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보상 신청해야죠. 함부로 그렇습니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게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공적 사항이라는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이 없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국가보훈처라는 게 뭐 하는 곳인지 이 핑계 저 핑계 이상한 핑계만 대면서 예. 유공자에 대한 공적 사항을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주 5.18 자체들의 압력이나 어떤 뭐 물질적인 행사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문과생이나 대부분의 이제 그 유공자 관련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다 동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보훈처도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게 꽤나 있나 본데 강주 5.18 자료들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서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왜 하냐고. 박성춘 처장이 내가 생각에는 이 사람 참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임을위한 행진곡 때문에 닭발 내미고 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 그래도 뭐 약간 이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 이제 뭐 이 간이 콩을만 하고만 이게. 자,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일부 선동꾼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위해서 왜곡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들이 예. 지난 7월 3일 예.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단 및 공적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번호 압니까? 예, 접수 번호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입수했는데 예. 접수 번호가 357426번입니다. 357426번. 네. 이것이 국가보훈처의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가 공식 접수된 걸 우리 문과선생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받아든 국가보훈처는 5,700명에 예. 대해서 명단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의문이 풀리고 대한민국의 민주공로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나 예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밝히기 싫어. 왜 5,700명 20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밝혀서 내 돈 뺏어가려고 그래? 그것도 잘못된 거지. 자, 우리 문과 20여 년 동안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 저는 꼭 돌려받겠습니다. 우리 돈도 나갔네. 네. 이게 대한민국이 인정한 그래도 유공자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얘기하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공적 사항들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자랑하고 이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유독 5.18 유공자들만 왜 이런 공적 사항을 숨기는데 급급하는지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야. 예. 자, 뭔가 들통이 나면 그렇지. 세상이 뒤집어진다든지 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뭔가 또 꼬투리가 잡혀서 그렇죠.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밝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뭐 박지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유연적 법안까지 발의했고 그렇지.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유스타운 제가 고발했어. 속해 있는 유스타운 우리 송가 선생은 발행인이지만 제하고 모든 언론들은 길을 틀어막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조용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조용히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언론들이 주디를 틀어막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도 정보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이 마당 아닙니까? 그래도 JBC 가방선과 뉴스타운은 끝끝내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다. 수천억의 국민의 혈세가 뒤로 새고 있는데도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혈세가 이게 사실은 뭐 좀 객관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당연히 사실 확인을 했으면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수정 보완하고 잘못된 보상금과 연금은 저는 해소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까지 시시하고 차단하고 있으면 이게 김대중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뭐 그나마나 그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열 안 받냐고 이게 국민 여러분. 근데 왜 노무현을 뺍니까? 아까 다 했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부 보수 단체나 이 보수적 정권을 가진 정권들은 분명히 좌파 정권 잃어버린 1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일부에서는 망쳐먹었다 이런 소리까지 할 만큼 저희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안보나 여러 가지 국가 공안 상태가 이상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최악입니다. 최악. 원흉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부에서는 위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월남 패망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도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뛰고 나불대는 자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은 정말 몸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송가 선생이 이야기했던 예.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가짜 이 유공자. 그렇죠. 유공자 조만간 모두 들통이 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요. 이건 날 수밖에 없어. 현재 지금 SNS상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바로 국회 보좌진 친인척 채용 문제와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5.18 유공자로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5.18 유공자가 될 정도면 이거 지나게나 다 됐지 않았느냐 난립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서영교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주 5.18 그게 80년 어렸을 텐데. 어리죠. 80년 내가 나이가 다 가르쳐줄게. 그럼. 80년 5월 18일 당시 서영교는 강주도 호남도 아닌 서울의 해원여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된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서영교가 직접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강주 사태 때 내가 강주에 내려가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가담했으며 어떤 공정에서 내가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야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 엄마, 아빠가 강주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그거 살았으니까 뭐 본인이 유공자야. 서울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유공자야. 유공자 가족이 아니고 유공자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부성설도 천만윤수지. 이게 정말 말 같은 말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서영교 의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강주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민주화를 한 사람들한테도 부끄러운 민낯으로 내밀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JBC 가방송이 서영교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명색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 전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려면 당신이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보호자진 친인척 채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왜 내가 5.18 유공자가 됐는지를 당신 입으로 똑똑히 밝혀보라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5,700명 모든 진위가 당신과 똑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경고야. 맞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예예. 정말 현재 국회의원 40여 명이 예예. 어떤 공덕도 없이 그렇죠. 5.18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박수. 자, 그 유공자 중에는 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부터 혜택을 받거나 받은 사람들이 많죠. 정말 좀 입만 넓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투쟁을 했다고 그걸로 배지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정말 양심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양심 선언까지 해야 될 문제로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명색이 그 강주 사태와 아무 관련 없는 총리 출신 이해찬 의원부터 이게 이제 유공자다. 그 명단이 좀 있으면 이 양반이 뜰 텐데. 청량 출신이야. 예, 가만히 있어봐. 원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럴 거로 봐요. 아마 그렇습니다. 40여 명의 그 중에는 야당 의원님만 제일 많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5.18 민주화 투사인 양 무슨 행사가 열리면 거기에서 각종 최고의 자기가 투사인 양 행사를 했고 어깨에 힘 바짝 주고 다녔고 임을위원 행진곡을 반대를 하고 거기 가서 애국가를 안 부르고 비가 오는 날 임의위원 행진곡을 불렀던 이런 인간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있다고 볼 때 드디어 손상대 손가 선생께서 대가리에 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그동안 국민의 혈세에다가 빨대를 꽂고 잘 빨아쳐먹었으면 그들이 우리 문과 선생이 요구한 대로 양심선언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대통령이야 모든 고위 관료들이 주댕이를 닫고 있으니 강조일파 단체들이 건다 그런 건지 아니면 한 대 얻어 터져서 쫓겨나가 그런지 발이 딱 얼어붙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야. 혈세 수천억이 나가고 있는데 뭔 지랄하고 자빠졌냐고. 자, 만월동 뭐 행사장뿐만 아니라 저 강주에 있는 저도 뭐 강주 그 만월동을 한번 참배했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세요. 그 뭐 전두환 노태우 비석을 갖다가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은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강주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고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나섰던 진짜 순수한 강주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 돈이라도 보태줘야 돼. 그런 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가짜 유공자 행사하면서 혈세를 빨아쳐먹거나 아니면 일부 침투된 북한 군인으로 손잡고 폭동인지 뭔지도 모르고 깨춤 추다가 뒤늦게 나도 유공자이고 나타난 이런 인간들을 속아내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주 민주화가 된다는 거요. 자, 5,700여 명뿐만 아니라 모든 강주 시민을 유공자로 줘야죠. 그렇죠. 그때 강주 시민들이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모든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난리 금남로에서 발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유공자지. 왜 내가 민주화다 이렇게 부르짖고 이야기만 한 사람만 민주화로 지칭해서 이게 뭐 저 인후보정이라 그럽니까? 예예. 이 뭐 그래. 사람 이거 봐서 얼굴 봐가지고 아 그래 이 사람도 뭐 조금 뭐 돈 받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유공자가 됐으니 그래. 자, 이 문제는 예. 국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돈이 1, 2푼도 아니고 자, 북한이 국정교과서에까지 5.18 강주 사태에 자기들이 지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조사만 하면은
5.18 유공자인지 북한군과 손잡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인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옆에 앉은 송가 선생님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수십 년을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뭐합니까? 요지부동인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윤복이를 사다이고 안중근을 사다이고 제가 하얼빈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적어도 여기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돌아왔지만 이 꼬라지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할 일입니까? 문과 선생이 할 일입니까? 이 국민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박 대통령, 당신이 봐도 이 한심한 일이 아니냐고.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강주사대 북한군이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유공자들의 국민의 혈세가 수없이 쏟아져 나가는데도 그걸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니 이 좌파 새끼들이 초장부터 날뛰고 치뛰고 지랄해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 선생님. 예, 강주 사태 때 그 우리 피해 현황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피해를 얼마나 봤는데 이 5,700명이나 이게 뭐 유공자가 나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 국가 기록은 보유되어 있는 예. 주요 기록물에 보면은 예, 강주시 전체 예, 인적 피해자는 사망자 예, 135명, 135명, 부상자 215명, 215명, 행불자, 행방불명자라고 그러죠. 예, 181명, 181명. 일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그 당시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기록원에도 보유가 되어 그렇죠. 있는 거. 국가.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보다 뭐 행불자가 181명이라 그랬지만 북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수들을 비롯해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공자는 5,700여 명입니다. 혹시 이게 이제 정말 현재 진행형이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도대체? 혹시 이제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 단순히 이제 강주 민주화 운동 그 이후 강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사진들 수천 장을 뉴스한 지면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올랐는지 강주 사람도 아니고 호남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477명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진 속에서 민주화 영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사진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강주시가 강주시청 로비는 물론이고 지하철역 그리고 대중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에서 몇 달간 전시회를 열어도 그렇습니다. 이 사진의 인물이 나요 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서너 명도 전부 알리바이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그 엉터리들도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엉터리 자꾸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진 속에 총을 들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면 수많은 보상금과 또 그동안 미뤄졌던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받으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아니면 정부가 나타나라고 계속 홍보를 해서 찾아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은 유공자가 안 돼 있고 서영교처럼 서울 해운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강주 유공자로 돼 있는 이런 개떡 같은 기록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냐고 이게. 자, 이게 아까 우리 문과 선생님이 잠시 얘기했던 그 인후 보정, 이게 그렇죠. 뭐냐면 그 이유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가짜가 생긴 이유가 엉터리 유공자를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인후 부정, 말도 안 되는 민주화 유공자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하고 나하고 서로 보증해버리면 그냥 유공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허위보상자 문제가 여론을 질타를 받자 한때 5.18 후원회장을 만났던 정혜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소상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당시 했던 얘기를 그 멘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 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후 보정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지라 이렇게 털어놨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송가 선생, 우리 그 기자 선배 중에서도 뻗듯이 서울에서 기자 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18 유공자로 떳떳이 있습니다. 유공자 그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저 앞에 죄송합니다. 떳떳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도 솔직히 우리 보면은 좀 부끄러워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18 민주화 이거 저 유공자증 이거 내 모이면서 국가 혜택을 뭐 버스 타는 지하철 다 이 혜택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문관 선생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가 뭐 처음 하냐 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허위 보상자 문제로 상당수의 5.18 관련자들이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은 사실들이 역사적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관 선생이 그걸 밝혀주라고요. 네. 국민들 깨끗하게. 이게 송가 선생이 이야기했던 관련자 당국 단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크고 작은 사례가 있는데요. 예. 자, 대표적인 사건이 강주지검 예. 반부패 특별수사부가 예.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민주화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혐의로 5.18 구속자회 이모 회장은 등이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 등이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자, 그럼에도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일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고. 5.18 보상자 대상이 7차에 걸쳐 진행됐지만 그동안 가짜 허위로 밝혀진 사항이 난무한 사항이지요.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자, 이런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이게 심지어 5.18 보상 심의 과정에 얼마나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자,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리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 5.18 문제에 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문제겠지요? 그렇죠. 자, 오늘 JBC 가방송은 이처럼 대거 가짜 유공자가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혹시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대단하기에 국민들에게 충격을 받지 마시라고 송가 선생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야,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항이 되면 충격을 받기 전에 우리 좀 웃어야 되는 게 혹시 이걸 듣고 열받아서 리모컨을 집어던져서 TV나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18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된 가장 확실한 녹취록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입니다. 그는 강주 5.18이 끝난 지 20여 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녹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딱 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하십니다.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했지라고. 그때 내가 법률을 학대했었겠죠. 그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18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 한정의 원형 전두환을 잡아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있잖요.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줘 버렸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버렸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강주혁명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양반 얘기를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는 걸 이 사람 입으로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개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있지 어디 있어요. 진짜로 말입니다. 전라도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내가 들어도 열받네요. 자, 그럼 강주와 민주 5.18 민주화 뭐 혁명 유공자라고 그러나 자기네들이 혁명이라고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을 단지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잡아쳐놔라, 전두환 잡아라 가자 이렇게 쳤다고 유공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예. 자, 국민 여러분, 정말 이자들이 국민의 할 말을 혈세, 잃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개판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그 혈세를 모조리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귀를 닫고 눈을 닫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까 우리 문과 선생이 발표했던 이해찬 등 정치인 40여 명은 아까 말씀대로 당시 80년 기준으로 386, 486 나이를 따져보면 전혀 관계없는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전두환 이름 한번 불렀다고 뭉태기로 유공자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한 명, 두 명 앞장서서 양심선을 하시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JTBC, JBC 방송은 요구합니다. 제가 이 눈을 감고 있는 이유가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 열받겠지.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청와대로라도 쳐들어가야 될 판이 아닌지 제가 대신 울분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어떤 정말 말이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대신 우리 송가 선생이 김동원 그 당시 그 양반이 아무나 전두환 물러가라는 소리에 유공자로 지칭했다는 이 한마디야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결론이 뭐냐 이러면 이제 김동원 전 5.18 기념전 이사장의 증언을 비춰봐야 결론이 뭐냐 이러면 그 당시 80년대에 일어났던 모든 폭동과 데모와 뭐 이런 것들이 시위 막 해서 앞장섰던 인간들 모조리가 강주 민주화 정신에 부합된다고 해서 다 유공자로 만들어줬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세금이 무슨 시래기돈도 아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파다가 제멋대로 나눴었는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주장이라도 좋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5,700명, 유공자가 57,0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18 민주화 유공자 등록자들이 과연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에 대한 이런 검증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법률에 만약에 공적사항 그대로 하면 될 사람 거의 몇 명 없어요. 왜냐?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판에서 목숨을 버리나 월남전에서 목숨을 버렸던 여타 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 어긋난 형평성을 그대로 몰고 가면서 오늘날 강주 5.18을 성역화 만들어준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니 이 정권만 잡으면 여러 가지 법률이나 법의 형태가 입법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기 때문에 길을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병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할게시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 혈세로 그동안 몇십 년 잘 빨아 처먹었으면 토해내지는 못할 망정 대호각성하고 회개하시오. 당신들의 명단이 세상에 공개되면 몰매를 맞아 죽을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정말 우리 그리고. 주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던 국가 유공자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한 달에 18만 원이다 그래. 하고 있는지 말이 이 되는 얘기를 개 해야지. 같은 5.18 민주화 운동인지 개운동인지가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군인 신분이었지만 참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계속 할 말을 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나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지성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썩어 빠진 구린내 나는 꼬라지를 보고도 주댕이를 틀어막고 앉아서 너희들은 네 돈으로 방송을 하면서 빨개 잡는다고 지랄해라.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 그때는 대가리 쏙 내밀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느냐. 이게 뭐가 다르냐고. 자, 우리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위장 빨갱이 브루스리에게 경고한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정훈이라는 이놈의 새끼도 자기가 브루스리가 아니라고 좋다 이거야. 이정훈이가 됐든 브루스리가 됐든 저기 이런 가면 쓰고 나타나서 지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언한다면은 정확한 팩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참고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강주 5.18과 관련해서 북한군 침투를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지만은 박사께서 477명의 강수 명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77명의 강수는 망월동 국립묘지도 묻혀있지 않고 강주에도 살지 않고 호남에도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하루속히 5.18 유공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랑 5.18 단체 강주시 모두가 이들이 북한 특수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 꼬라지를 안 보려 그러면 당장 5.18 유공자 공적상가 명단을 모두 까발리고 477명에 대한 공적과 그 사람의 신상을 채로가시기 바랍니다.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큰 실망입니다. 큰 실망. 도대체 4년 5년 좌파 빨개든데 끌려다니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빨개 잡아라 뭐 종북 좌파 잡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세금을 우롱하고 저기들이 놀아먹은 이 꼬라지를 보고도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종북 좌파들이 길바닥에 나서서 박근혜 퇴진하라가 아니라 JBC 까방송이 그 앞장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자, 7월 7일자 JBC 까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KBC래. JBC 까방송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 JBC 까방송 박근혜 정부 취임식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종북 척결 안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 척결 안 해도 깨끗이 국민들이 잘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과수정은 왜 자꾸 종북을 척결하랍니까? 살려둡시다. 종북이 성성장구하는 그날까지 JBC 까방송도 같이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우와 산불과 지진과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한 분도 다치지 마시고 그 지진이 터지면 그 지진 속으로 빨개 새끼들아 빠져 죽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7월 7일 JBC 까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